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 조작 사태로 공정성에 큰 타격을 입은 후 한동안 잠잠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올해부터 꾸준히 방영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하반기 본격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붐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세계를 겨냥하는 K-팝 그룹부터 가수 그리고 밴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방송계가 선보일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밥입니다. 저는 쓰님과 로제,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음밥이 오늘 녹음하면은 벌써 20화가 맞아요. 됩니다. 와, 20번이나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 대단하고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오디션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스님? 저는 K-팝 스타 이후로 안 봤던 것 같아요. K-팝 스타. 응. K-팝 스타도 시즌이 많잖아요. 2. 2까지. 네. 이 박지민 씨 네. 맞죠, 그때가? 그거 보고 딱 그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출신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저희 때 슈퍼스타 K도 정말 인기 많았고, 그리고 엠넷, SBS, MBC 간판 프로그램들이 다 하나씩 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잠깐 주춤하다가 드디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부터도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 꾸준히 있었죠. 그쵸. 네, 엠넷의 포커스, 이게 네. 포크, 약간 어쿠스틱 뮤지션들 데려서 네. 하는 이런 오디션도 있었고요. 엠넷은 또 얼마 전에 끝난 네. 킹덤 있었죠. 킹덤에서 이제 스트레이 키즈, 펜타곤, 아이콘 이런 그룹들이, 데뷔한 그룹들이 나와서 하는 오디션이 있었고, 엠넷의 캡틴, 이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보셨죠? 있었습니다. 이승철 네. 씨가 심사위원으로 나왔죠. 네, 이거 네. 보면서 약간 스카이캐슬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스카이캐슬. 그리고 JTBC에서는 역시 싱어게인 또 있었죠. 싱어게인에서 활약한 이런 스타들이 유명 가수전이라고 최근에 또 프로그램을 그쵸. 또 진행을 했었고, 무명 가수에서 이제 유명 가수가 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최근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 미스트롯, 그렇죠. 미스터 트롯. 엄청난 인기죠. 지금 2자릿수 시청률은 기본으로 찍었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콘서트도. 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한동안 K-팝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차례대로 하나하나 모든 방송국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엠넷에서는 걸스 플래닛 999 네, 소녀대전이 나옵니다. 소녀대전. 이게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8월부터 방영 예정입니다. 8월부터 방영 예정. 지원자 모집도 언제부터 했었죠? 이거 1월 네.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했었고, 현재 참가자가 체리블렛, 중국의 창조 101, 창조영 2020, 일본 니지 프로젝트 출신 참가자를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멘토로는 티파니 씨와 선미 씨가 합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99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999죠. 은하철도 999.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일각에서는 비판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죠. 왜요? 프로듀스 101 시즌 5 아니냐 이거. 네. 99명으로 하는 게 아니냐, 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엠넷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렇죠.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은 SBS에서 진행하고 있는 라우드입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방송을 탔죠. 네. 네. SBS의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JYP 박진영, 피네이션 싸이가 함께 진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JYPSY의 선택을 받을 자는 요 카피를 쓰더라고요. JYPSY. 네. 그러니까 JYP랑 싸이랑 합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무려 SBS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정글의 법칙 시간대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리고 SBS에서 오디션이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는 건 2019년 더 팬 이후 2년 만에 다시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박진영 씨는 K-pop 스타 이미 많이 참여를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시즌 6까지 이제 박진영 씨가 인연을 맺어왔는데 야, 이번에- 6까지 나왔어요? 몰랐죠? 놀랍다. K-pop 스타 시즌 6까지 박진영 씨가 SBS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많이 맺어왔죠. 그래서 이번에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데 시청률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3부 시청률이 9%, 분당 최고 시청률이 11.3%. 이 정도면 괜찮죠.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진영 씨가 말하기를 지금까지의 오디션은 춤과 노래가 핵심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만들어 온 무슨 영상인가? 영화 같은 거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영상만 보고 박진영 씨와 싸이 씨가 바로 합격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이런 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들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면에 있는 무슨 마음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더라고요. 인성 문제 이런 거를 반영한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다들 보컬이나 춤 실력 이런 건 사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 그리고 또 트레이닝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조금 좀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또 박진영 씨는 사실 지난해에 JYP와 소니뮤직의 합작 프로젝트인 니즈 프로젝트를 일본에서 성공을 시켰죠. 맞아요. 그때 당시 JYP 붐이 불었거든요. 일본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다 박진영. 와. 오디션 프로그램. 그래서 그때 데뷔한 그룹이 니주죠. 니주가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데뷔곡이 Make You Happy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일본 여성 그룹 최초로 1억 스트리밍 곡이 되기도 했을 정도로 지금 트와이스 동생 그룹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다음엔 이제 MBC 프로그램인데요. MBC는 걸그룹 오디션 방과후 설레임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한동철 PD가 MBC와 손을 잡고 내놓는 걸그룹 오디션인데요. 뭐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프로듀스 101 시즌 1, JTBC 믹스9, YG 보석함 같은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분인 거죠. 뭐 오디션 프로그램의 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K-pop 걸그룹 제작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지원 기간이라서 네. 지원자를 받고 있더라고요. 티저를 봤는데 약간 아이돌 학교 같은 느낌이 많이 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MBC에서는 보이그룹 오디션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JTBC의 슈퍼밴드 2 1에서도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홍이삭 씨, 호피폴라, 루시 이런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면서 슈퍼밴드 1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멘토분들이 윤종신, 윤상, 유희열, 이상순, CL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맞아요. 그 티저 영상 보니까 CL 씨가 약간 조금 뭔가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슈퍼밴드도 논란이 많았죠. 올해 초에 이제 남성만 지원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남성만 지원할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서 논란이 됐었고, 3월에 드디어 여성 뮤지션도 자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TV조선에서 내일은 국민 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낸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유행을 다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성비가 좋다. 어떤 의미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일단 출연진 대비 출연료가 음... 저렴한 부분이 방송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출연료가 저렴하다. 그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된 포맷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K-pop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사실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 데뷔하면은 성공하죠. 그쵸. IOI, 101, 아이즈원, 프로듀스 101 출신 팀들이죠. 이 팀들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아이돌 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프로미스 나인 굉장히 성과를 갖고 있고,
사실 작년에 했던 아이랜드도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서 데뷔한 엔하이픈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죠. 그쵸. 이게 그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참가자들이 대중에게 되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렇기도 하고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은 K-팝 그룹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왜냐면은 팬덤을 실시간으로 모을 수 있고 이 결성 과정이 실시간으로 대중에게 중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좋은 콘텐츠고 데뷔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런 K-팝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한다. 전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걸스 플래닛, 소녀대전, 그다음에 MBC의 방과 후 설레임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글로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SBS 라우드도 항상 하는 말이 제2의 BTS를 찾아라 이런 모토를 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은 해외 시청률이 굉장히 괜찮고요. 해외 팬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하이픈을 보면은 해외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뭐 소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랜드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랜드 하기 전에 엠넷의 상황이라거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재밌게 이렇게 모든 컨텐츠를 즐겨서 이 팀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즐긴다. 이런 문화가 생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논란이 됐지만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동안 주춤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게 바로 엠넷의 프로듀스 101 그리고 아이돌 학교 조작 사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난 뉴스는 뭐냐면요. 아이돌 학교의 김CP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0일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벌금 1,0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래서 선고 공판 이후에 아이돌 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인 전파를 남용해 사기극을 벌인 범죄 혐의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엠넷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안준영 씨, 김용범 씨, 프로듀스 101의 조작 사태를 이끈 분들이죠. 네. 이 분들한테 약간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건 개인의 일탈이지 방송사 단위에서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랜드도 작년에 했고 걸스 플래닛 999 방송 예정이죠.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국 순위를 매겨야 하는 이런 음악 세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슬프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장 가수로 데뷔하는 빠른 방법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니까 K-팝에서는 외주를 굉장히 많이 맡깁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스 플래닛 999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와 함께하죠. NC소프트의 유니버스라는 플랫폼 있죠. 저희가 한번 다뤘던 걸로 네네네. 기억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유니버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랜드 같은 경우도 위버스에서 투표를 했었죠.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네. 플랫폼이죠. 이런 식으로 외주를 맡기면은 공정성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이런 난리를 친 방송사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도의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따라다닐 꼬리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것도 그런데 이런 생각 들어요. 과연 내가 이 투표를 해서 뭔가 누군가의 순위를 매기는 게 그것조차 공정한 건가? 라는 생각? 그렇죠, 사실. 그리고 지금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희가 몇 개 소개를 했지만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성공을 하면은 내년 방송기에는 더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등장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K-팝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포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활로를 뜯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공정성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좀 잘 해결이 돼서 시청자들도 즐겁고 그리고 오디션 참가하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끌리시나요, 스님? 내일은 국민 가수가 내일은 궁금하죠. 이게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긴 해요. 성공을 할까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TV조선 오디션들은 항상 트로트만 했는데 이제 트로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로트 빼고 K-팝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TV조선의 기존 시청자들한테 먹힐까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트로트 말고 이제 다른 장르의 노래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죠. 의지 표명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러니까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슈퍼밴드 2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SBS 라우드도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이게 재미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공정하고 괜찮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